후한말의 난세는 유비와 조조라는 걸출한 두 군주를 필두로 뛰어난 인재들이 범람한 세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두 영웅의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그 활약상이 덜 알려진 인물이 많긴 하지만 알고 보면 제갈량과 사마이가 사망한 최종반에도 둘이 놀라 까무라칠 만큼 삼국은 여전히 뛰어난 인재들이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특히 위나라의 문왕은 아버지 문흠이 관구검과 난을 일으키자 10대의 나이로 참전, 사마사의 수천 기병을 상대로 단기 돌진해 수백 명을 썰어버렸다는 경악스런 기록을 남긴 괴수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무용담에 소설에선 급기야 조운까지 소환해 그 창수를 비견할 정도였으니 만약 문왕을 처음 들어본 삼국지 팬이시라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겁니다. 특이하게도 삼국지 후반에는 문무 양쪽을 겸업한 인재들이 많았는데 오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높이 평가받았던 촉의 나헌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 나헌은 황후편에 서지 않았다가 파동퇴수로 좌천당했고 촉한이 멸망할 때 반대쪽에 있던 그는 그대로 나라 잃은 장수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때 오나라는 촉한에 보낸 구원군이 한 발 늦자 아싸리 촉당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 오히려 촉을 공격합니다. 대노한 나헌은 내심 오나라에 망명할 생각도 했던 모양인지 우리 왕조가 망했는데 동맹국이란 것들이 지들 이로움이나 찾고 있어? 어찌 오나라에 항복하겠는가? 라며 떨치고 일어나 손휴가 보낸 오군을 야전에서 박살내버렸습니다. 이후 사마염은 나헌이 추천한 촉의 인재들에게 모두 벼슬을 내릴 정도로 그를 신용했으니 믿고 쓰는 촉 출신 인재의 산증인이 된 셈이네요. 최홍의 외손자이자 신헌영의 조카였던 양호는 어렸을 때 이미 큰 인물이 될 것이란 관상평을 받았고 나이가 들자 하후씨 가문에서 혼인을 주선해올 정도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회가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견제를 심하게 했는데 이간질의 프로페셔널이었던 종회의 솜씨에 양호는 그가 죽은 후에야 중앙무대에 데뷔할 수가 있었죠. 진나라가 건국된 후 형주도독으로 임명된 양호는 탁월한 행정력으로 적국인 오나라에서조차 양공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 후 회심의 오나라 정벌 제안이 기각당하자 세상사 열의 7, 8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상당히 좌절했다고 하는데 극심한 견제로 재능을 썩히던 양호로서는 능력을 폭발시킬 무대를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위나라 장수 진태는 고관의 자제로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같은 코스의 종회와 비교해서 재능은 비슷할지언정 성품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죠. 탁상에 앉은 우민들과 다른 타고난 실전파였던 진태는 간결하게 보고하면서도 적의 전략을 명확히 분석해 항상 최선의 대응으로 사마소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황제 조모가 사마소의 부하 가충의 사주로 시해당하는 대사건이 벌어지자 다들 사마소의 눈치를 보고 있는 때에 진태는 거리낌 없이 통곡하며 가충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사마소는 진태를 만나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며 달랬고 진태의 대답은 더한 방법이라면 모를까, 더 못한 걸론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럼 네가 죽든가 이거였죠. 그로부터 얼마 후 진태가 사망했을 땐 누구도 자연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72년 오나라의 보천이 진나라 소속으로 배신하자 이를 응징하기 위해 나타난 건 바로 육손의 아들 육항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장들은 보천의 본거지 설흥을 함락하기 위해 신속한 공성전을 주장했는데 육항은 오히려 진지를 구축해 수비 태세를 갖췄고 거짓말처럼 진의 명장 양호가 당도해 일대 격전이 벌어지죠. 양호는 육항의 방비가 단단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계책을 펼쳐 틈을 찾았지만 육항은 이를 모조리 간파, 오히려 양호를 패퇴시키고 설흥마저 함락하는 대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육항이 왜 오나라 최후의 명장으로 불리는지 더불어 DNA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것 같네요. 한편 육항은 이때 상대한 진나라의 명장 양호와 초월적인 우정을 쌓은 것으로도 유명한데 양양에서 다시 대치했을 땐 안부를 물으며 서로 술과 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브로맨스가 있는데 왜 내 채널 방문자는 남자가 96%인... 흔히들 비위를 제갈량이 장환다음으로 지목한 뛰어난 신하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비위는 촉한이 낳은 최고의 천재 중 하나로 오나라에 방문했을 땐 손권으로부터 천하의 미덕을 갖춘 군자라는 절찬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손권은 그대는 분명 촉한의 고관이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자주 보기 힘들까 걱정이오 란 말까지 남겼는데, 과연 비위는 신속하면서도 빈틈없는 일처리로 제갈량 사후의 촉하니 건재함을 과시하는 가장 큰 공로자가 됐죠. 그의 천재성을 알려주는 일화로 동류는 평소 비위가 먹고 마시며 설렁설렁 일했던 모습을 보고 비위의 일을 만만하게 봤다가 한 달 만에 "아니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했어?" 하고 경악하며 재능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비위가 사망하자 유선이 기다렸다는 듯이 친정을 시작한 걸 보면 아마 유선의 진가는 새 천재 재상들에게 간신히 억눌려온 것일지도요. 제갈량의 형이자 오나라의 중신이었던 제갈근은 자신의 아들이 지나치게 똑똑한 것을 늘 걱정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의 장남 제갈각은 재능만으로는 삼국지 전체에서도 10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걸출한 능력자였어요. 그는 뛰어난 정치 감각과 전략적 식견을 보유해 동흥에서 사마사를 대파한 기록을 보면 그 사마사가 코 흘리게로 보일 정도이며 천재적 주둥이 파이터이기도 해서 온갖 지식인들이 추풍낙엽처럼 그의 발밑에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갈각은 재능을 과시하고 아나무인한 성격 탓에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았고 끝내 합비신성에서의 패배를 수습하지 못하고 완전히 몰락, 손준에 의해 삼족이 처형당하며 제갈근의 염려대로 가문의 대를 끊고 맙니다. 촉한의 마지막 자존심 강류는 제갈량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은 길이나였습니다. 강류는 위나라 출신의 항장임에도 제갈량의 유지에 강하게 집착했는데 승상이 못한 걸 우리가 할 수 있겠냐며 비위조차 자중시킬 정도로 북벌에 대한 자국 내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대의 모든 이들이 강류를 명장으로 대접한 것도 사실이라 유선은 황후의 말을 다 들어주면서도 강류만큼은 지켜주었으며 종에는 강류가 자신에게 항복해오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정도였죠. 강류가 촉한 침공전에서 보여준 신출귀몰한 기동전과 그에 이은 검각 우주방어로 인해 촉침공 최고 기획자인 종해가 완전히 물먹은 걸 떠올리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한 후조차 앉아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촉한 부하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강류는 포기를 모르는 재능,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154년 강류는 적도에서 왕경을 대파, 위군을 싹 쓸어버리는 역대급 수확을 거둡니다. 이때 옹주 전체를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만연할 정도로 위나라는 혼이 빠져버렸는데 진태가 이 의견에 반대하며 극적으로 구원에 성공했죠. 커다란 승리에도 진태에게 쫓겨난 강류를 위나라에선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했지만 강류의 재침공을 예측하고 방비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등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해는 당국에서 보급을 받지 못한 강류를 크게 무찔렀는데 이 정도 승리는 제갈량을 막은 사마이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훗날 등해의 은평 등산 작전은 실화보다는 괴담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미친 작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면죽에서 제갈천마저 꺾으며 촉황제 유선의 항복을 받아냈죠. 그는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온 말더듬이라 요즘 기준으로도 출세하기 힘들어 보이는 타입이었지만 훈련받은 장수들을 능가하는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난 강류보다 뛰어난 장수다! 라고 당당히 말할 만큼 성공한 장수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삼국지 최후의 최고의 인물로 저는 주저없이 오나라를 멸망시킨 두예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실 오나라 정벌은 가충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힘들 것이라 여겼고 사마연마저 의구심을 품은 적도 있었지만 두예는 "대나무를 쪼갤 듯한 기세로!"를 외치며 거침없이 승승장구 기어이 오나라를 멸망시켜 파죽지세라는 고사의 주인공이 됐죠. 이 와중에 오를 함께 공격한 왕주는 오나라 황족 손흠의 목을 도성으로 보냈는데 두예가 살아있는 손흠을 계책으로 사로잡아 도성에 보내 왕준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명의 계략으로 10,000명을 당해낸다. 이 일로 두예에게 붙은 절찬이었죠. 천하가 통일된 후에도 두예는 군사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탁월한 군공의 전쟁 영웅임에도 뛰어난 정치력까지 발휘, 밭을 나누고 학교를 세워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춘추자 시전을 깊이 탐독해 좌전벽, 지금으로 치면 좌전덕후라고까지 불렸으며 춘추 좌시경 저지패라는 저서를 펴 훈고학자로서 역사서에 그 이름을 남기기도 했죠. 훗날 당나라의 시성 두보는 자신이 두예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니 두예, 그는 삼국지 종결자로서 과히 부족함이 없는 자인 것 같습니다.